오늘은 이제 처음 오신들 우리 이제 제 수업 방식대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이제 명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인사는 안 했네요. 세 번은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좀 책에 앞에 있습니다만 제 소개만 잠깐만 인사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규성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아마 제 이름하고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전화번호를 입력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 톡에 제가 나중에 9722입니다. 8591에 9722번. 예. 저는 따로 철학관처럼 상담 사무실을 제 공부하는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직업적으로 제가 이거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제 공부하기 위한 이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 놔놓고 그래 이제 거기서 꼭 필요하신 분들에 해서 제가 그냥 상담을 해드리고 이래야지 그냥 막 이래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요. 예, 저는 이름은 박규성이고 전화번호는 8591-9722번입니다. 예, 나중에 단체톡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리학을 공부한 지는 좀 옛날에 했다가 중간에 또 하다가 이래가고 지난번에 말씀 좀 드렸지만 굉장히 제가 이 책을 만들 정도라면은 사실은 제 스스로가 저한테 이야기하지만은 박사학위 논문도 이렇게 못 만듭니다. 이 정도 두께 있게도 그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또 여기서 한 지가 한 10년 여기서만 강의장은 좀 다릅니다만은 한 지가 10여 년이 됐고 이래서 기존에 지금 다른데 지금 대구 시내에서 명리학을 장기적으로 한 곳에서 이래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두산문화센터가 가장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저 혼자 장기 집권하는 거죠 지금. 이게 좀 잘못된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운 좋게도 운이 좋았어, 그죠? 운 좋게도 이 경쟁하시는 선생님들 안 계셔가지고 저 혼자 이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기존에 제가 한 10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여기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 중에 진짜로 할만하신 분들, 유능하신 분들 많아요. 또 지금 현재 나가셔서 또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철학관 하고 계신 분들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저 책을 보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저랑 우리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인에서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분들한테 가도 아마 근데 철학관에서는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본인들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상담자가. 그래서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논리적으로 의논하듯이 토킹하듯이 이래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배워서 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공부를 절대 안 놓습니다. 계속 공부합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더 공부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냥 저 개인적인 부탁드리는 말씀은 삶에 조금이라도 그냥 인문학적으로 가치 있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명리학이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인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명리학에 대해서 우리 기존 선생님들도 좋습니다만 진짜 꼭 한번 질문하고 싶었는 게 묻고 싶었는 거 그런 부분 혹시 없으세요? 여기 오기 전에는 분명히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질문 자꾸 받고 제가 좀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젊은 사람들 예, 선생님.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내
부처를 알고 싶은데 그거는 여관에서 얘기 안 해. 어떤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현재 말고 내가 사후에 예. 내가 지금 나이가 많잖아. 그럼 내가 몇 년 후에 내가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럴까?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그거지. 예. 그 얘기가 얼른 안 나와서 네. 그래서 그게 충이 몇 가지가 그러니까 년하고 월하고 일하고 시하고 다 그게 충이 돼야 그게 되는 건가요? 그쯤에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명리학에서 목숨을 관장하는 그죠? 목숨과 관련 있는 그러한 이제 중고급에서는 그죠? 그러한 육친과 십성이 있죠. 그 기초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상극이 상극, 상충 그죠? 이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환경에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제 이 연세가 많으셔 갖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뭐 어떤 뭐 병이 있으시다 지병이 있으시다면 이미 이제 그런 환경에 처해진 거죠. 그죠? 그렇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활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들, 그죠? 활동성에 해당되는 그러한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그 오행성 글자나 그러한 또 육친과 십성의 글자가 상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 되면 이제 그 시에 다 들어가야 되는 아니죠. 그 글자가 연을 일시에 다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 글자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 오행도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가 상처를 입게 되면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미 활동이 굉장히 저해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는데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그게 또 탁 다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바로 내 신체가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학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일지의 관계도 있지. 일지. 우리 선생님 아시듯이 일지는 뭡니까? 우리 혼백이라 했잖아요. 그죠? 생각과 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내 몸뚱아리도 하지만은 집이기도 하고 뭐 부부궁이기도 하지만 그죠? 그래서 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본다. 한 가지로만 딱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수업할 때 보면 우리가 중급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제 책에 중급의 마지막 장면, 고급의 바로 앞장에 보면 건강 질병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세 페이지인가 네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지금 그거 참고하시면 거기에도 보면 목숨을 관장하는 목숨이라 하면 뭐 합니다만은 그 우리 신체를 관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급 바로 앞장, 중급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예. 그래 답을 해드리고 예. 아까 김 선생님도 그 말씀하셨고 사주문에 보면 과거는 맞추는데 뭐 미래는 못 맞춘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따지 보면 뭐 한 10년 전에 봤을 때는 이제 지난 과거를 얘기 들어보면은 한 70%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에 10년도 지나고 보면 또 이제 과거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 시간들도 매번 지나간 거는 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게 사람이 타고난 게 이게 사주명리 여기서 정확성이 하나 어느 정도 되느냐. 물론 이제 저도 뭐 사람들 물으면 합니다만은 이게 예. 한 70% 맞는 거고 내가 여기에 맞게 대처를 잘 하느냐 뭐 하느냐에 따라서 뭐 10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한 40% 미만을 해서 내가 그 사고 나갈 것도 내가 뭐 피해갈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래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못 맞춘다고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지나고 어차피 다 과거니까 시간이 예. 이게 보통 이 사주팔자로 나온 거하고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실제 맞을 확률이 한 몇 프로 정도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이나 실제 제 경험, 그죠? 제 경험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명이 제가 말씀드리듯이
용 쓰면서 어떻게 용 쓰면서 사느냐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걸 굉장히 결국 그걸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명략을 배우는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명략을 배워서 알면은 내가 써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써먹냐거든. 용 쓰는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그걸 알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용 쓰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럼 이건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주어진 사주 8글자, 니는 그릇이 요만한데 대개가 그런 말씀을 하죠, 그죠? 그런 말씀 하시지만은 운명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잖아요. 운명이라는 거. 숙명과 운명이라고 하는데 숙명이라는 것은 변하지 머물러 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운명이 뭡니까? 운명은 말 그대로 운이에요. 과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지요? 대운이 틀리니까. 운이잖아. 운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국 변한다는 거예요. 명이죠, 명. 우리 이 목숨 명자. 이거는 이제 이 주어질 명령 같은 그런 걸 뜻하거든요. 네가 천명, 천지인, 명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천지의 인, 천지인, 사상 뭐 이런 얘기들이. 그죠? 천명, 지명 그런 얘기거든. 그리고 결국 보면 이건 움직인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노자 사상에 아마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요. 사람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딥니까? 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질문에 우리가 사는 데 땅을 밟고 살잖아요. 지구에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돈은 우리야 그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이 사람은 법지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혜. 그래 땅의 근본을 따라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사람은. 그럼 땅은 어디서 어떤 근본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이치를 따라라는 거거든요. 지법천이랍니다. 따라라고. 그럼 하늘은 도를 따르랍니다. 정도 도를 따르는 길도자 써줘요. 도를 따르라. 그럼 도 닦고 다니잖아요. 산에 그 도가 뭔지 도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도는 어디서 찾느냐는 거죠. 그 도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한 말씀 드렸는데 자연에 있어요. 자연. 그 도는 자연에 찾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자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근원이 뭡니까?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초과정에서는. 그죠? 그 자연이 뭐 스스로 자자 그러려자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지대로 그렇다는 인위적이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변화하는 자연이 변하는 그렇게 자연에서 찾아라고 했는데 그 자연에 찾는 게 자연이 변하는 게 지대로 변한다는 거죠. 어떻게 변합니까? 아침, 낮, 저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우리 계절적으로 어떻습니까? 1년은 4계절이 지나야 1년이잖아요.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거기서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 따지고 보면 메커니즘이죠. 일정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 거기서 우리가 뭐 사후는 뭐 아니지만은 우리 학문적으로는 보면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까도 잠깐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떻게 용서느냐라고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내 삶 속에 있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기 싫지만은 또 내가 가까이 하기 싫지만은 또 가까이 해야 될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불필요하거나 또 부족하거나 또 뭐 넘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이제 명리를 하니까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내가 자꾸 채우면서 살아나거든요. 그걸 쓴다는 거거든요. 그 제 표현식으로는 용섬에 살아요. 설용자 써서 그래 용섬에 살아라. 내가 어떻게 용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운명. 그걸 명을 어떻게 쓰느냐, 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명이 달라진다.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그럼 배우는 목적을 우리가 명리학을 인문학적으로 잘 쓰면 내한테 잘 접목시켜서 쓰면은 굉장히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되게 보면 주역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주역. 그죠? 공자께서 뭐 3,000번을 읽어갖고 가죽으로 묶고 난 꺼내기가 다 달고 터지도록 읽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완성시켰다라는 그런 12걸 플러스 해가지고 완성했다는 얘기인데 그 주역의 근원지거든요. 이 명리학의 근원지가 주역이에요. 또 주역은 또 더 올라가면 뭐 하도와 낙서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 근거되어 있는데 주역에 대해서는 어느 주역이 지금 우리 이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과학자들한테서도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 못합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 근데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감히 진짜로 과학자들도 옛날 그 뭐 한학자나 뭐 유학자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 과학자들이 주역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역이 언제 나온 겁니까? 그래 주나라 청인데 그런데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명리학도 그럴 가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지 굉장히 왜곡돼 왔다는 거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나라 때 당사주 너는 무슨 띠니 이래서 손가락 집어갖고 무슨 띠하고는 잘 맞고 무슨 띠하고는 하지 마라 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왜곡돼 왔다. 명리학의 인문학적 가치로서의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궁합 보는데 사주팔자 보는데 아주 지극히 단순한 곳에만 쓰여져 왔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학문을 진짜 학문으로서 이제 좀 캐나와야 돼요. 자꾸 캐야 돼요. 캐야 되는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자꾸 이제 이 인문학적인 어떤 이제 이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사주팔자 보는 것만 자꾸 여러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돼 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왜곡돼 왔다. 그래도 맞고 안 맞고 퍼센테이지보다는 굉장히 공부한 만큼 적중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내가 공부한 만큼 보여진다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또 그래 하려면 또 많은 임상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부하면 한 만큼 보여진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명리학을 또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일정하게 돌아가는 패턴 시계처럼 그죠? 일정하게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결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너무 어렵게 이제 이 접하다가 보니까 진짜로 뭐 한문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뭐 한자도 잘 모르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보면 한자가 쓰이는 글자는 몇 자 안 돼요. 저도 뭐 처음이라서 세자 다 아시는 글자잖아요. 처음에 이제 한문은 이제 한자 안 씁니다. 처음에 이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뭐라 해야 되나 맞는 확률 이런 거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알 수 있다. 내 명의 8글자를 가지고 그죠? 우리 뭐 이제 대충 우리 노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2글자만 보면 압니다. 내한테 주어진 것은 맞잖아요. 연월일시 그죠? 시주 2글자만 보면 그 사람은 60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그 군이 나와요. 그럼 그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나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나와의 관계에서. 그럼 그거에 주어지는 환경 대운이라는 게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보면 내가 갖고 가야 되는 명예 갖고 가야 될 글자 그 다음에 그것과 내 대운의 환경 연령대의 대운의 환경과 맞춰 보면 야들의 글자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걸 알면은 그럼 이 시점에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용 쓰면 좋으냐는 거잖아요. 방법을 찾는. 그러면 결국은 그 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어진 이 명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지 어떻게 결국은 이제 지금에 봐서 한 60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나갈 거예요. 어떻게 좀 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자유를 찾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뭐 돈 조심하세요. 사람 조심하세요. 그러면 사람 조심하라고 하면 뭐또 의해야 됩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만 조심하면 안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나는 어떤 용을 서면서 살아야 되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대운의 환경은 말할 게 없습니다. 그거는 99.9%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대운의 환경이. 자, 다시 말씀드리면 대운의 환경이 10년 내지 20년 가잖아요. 심지어 30년 갑니다. 그죠? 또는 희용으로 따지면 60년까지도 가겠죠. 그러잖아요. 그 대운의 환경이 이제 그렇게 말해도 그 환경은 저는 그만큼 확률적으로 많이 맞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따지고 보면 뭐 오행적으로 목화 뭐 이래 될 수도 있잖아요. 목일 수도 있고 그죠? 화일 수도 있고 목 30년, 화 30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죠? 그럼 60년 가는 거예요. 그럼 목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목 에너지가 주어지면은 목의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의 기운이 있잖아요. 목에 운이 오면 어떻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육신적으로 그게 이제 인성인지 비겁인지 그죠? 그죠? 중고급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그 환경이 거의 맞다니까 그게는. 다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정해진 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들 보시라니까요. 자기 것들. 한번 보시면 그래요. 자기 명을 놓고 한번 보시나 운의 흐름을 좋고 나쁘고 한번 보라니까 맞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야 됩니까? 운이 안 좋을 때는 그죠? 내가 세상 삶에 있어서 운이 좀 안 좋을 때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나가서 우리 삶은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삶은 전쟁이라 하는데 그걸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우리 좋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나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환경에서 이길 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유리하다는 거, 그런 환경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고요. 누가 나를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 읽어내는 거죠. 읽어내서 그러면은 자 내가 어떨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가가 사업을 이제 또 뭐 예를 실패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잖아. 엉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흥해도 흥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망해도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보면 또 그 시기가 기도차입니다. 그 시기가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진짜 이 운의 흐름이 딱 정확합니다. 운의 흐름이 좋았을 때는 반드시 상승합니다. 운의 흐름이 안 좋으면 반드시 하강합니다. 그 우리 흐름이 좋다 나쁘다 언제 더 좋고 언제 덜 좋다 우리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운의 흐름은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뭐 몇 년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사업에 어떻게 해야 되나? 투자를 좀 이래 적절히 관리만 내실을 다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또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또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래 그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뭐 몇 억을 투자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 예측하는 기술이 달리 기술이 아니라 자연히 변화하는 것에서 있더라는 거죠. 우리 오늘 지금 처음 오신 선생님들은 우리 사계절이 있는데 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름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진 않죠. 그죠? 그리고 봄에 어떻습니까? 추수하지는 않잖아요. 봄에는 씨 뿌리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가을에 추수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자연의 아주 간단한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이러한 간단한 변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온 거잖아요. 지금 이제 명리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또 이제 이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지 알고는 있습니다 이미. 근데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에요. 그냥 단지 명리학이라 아이 골 때리는 게다 이거. 이런 생각하시는데 진짜로 오셔서 이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또 뭐 미래 예측한다 하니까 또 뭐 이상하게 또 점쟁이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뭐 신께 있나 이런 느낌도 들고 또 사주팔자를 하기는 또 이상하잖아요. 명리학 하면 모르지만 사주팔자 보는 거 이건 또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명리라는 학문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또 저 나름대로는 조금 재미있게 이래 우리 새로운 선생님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가름을 하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